안녕하세요. 가방TV입니다. 가위를 튜닝하는 가장 쉬운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트랩, 가죽 스트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죽 스트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죽 스트랩으로 예쁘게 가위를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죽 스트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스트랩을 하면은 가위가 예뻐집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손이 제품이 묻은 상태에서 다시 고객에게 커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가위를 구매했을 때 약지환이나 엄지환에 고무링을 넣게 되죠. 근데 이 고무링이 굉장히 넣었더니 조금은 작고 아예 빼고 쓰자니 너무 헐렁거린 그런 상황이었을 때 스트랩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의 손은 아무래도 땀이 나죠. 근데 우리가 미용 작업을, 커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 손에 나는 땀이 바로 이 그립 부분에 어느 정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손잡이 부분은 보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코팅제에 한번 담가서 피부에 어떤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땀에 의해서 이 보호된 부분이 점점 부식이 일어나면서 벗겨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감한 피부가 바로 직접적으로 쇠에 닿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오게 될 수 있는 트러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바로 가죽 스트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트랩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죽 스트랩을 할 때는 우리가 가위를 스트랩을 하면서 열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묶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묶다 보면은 가죽의 날끼리 부닥쳐서 날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링이 꽂아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링이 꽂아져 있는 경우에 링을 빼고 가죽을 감게 되는데, 가죽을 감았을 때와 링이 꽂혀져 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환의 굵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굵기가 바로 이 한 바퀴가 다 이렇게 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스트랩을 하게 되면 바로 요 위에 요만큼만 감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을 넣었을 때, 고무링을 넣었을 때보다는 가죽 스트랩을 했을 때의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링을 넣고 나서 손에 딱 맞았던 게 아무래도 가죽 스트랩만 하면은 헐렁하겠죠. 바로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가죽 스트랩을 감는데 이 고무 포인트가 있는 이 안쪽을 모르고 감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감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가죽 스트랩이 닿게 되면서 요 정도 굵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요 정도 굵기가 벌어지게 되면서 요 끝날이 보이시나요? 끝날이 다 잠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끝에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씹히게 되고 모두 다 안 다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죽끈을 감게 되는, 스트랩을 하게 되는 첫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줄로만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을 이 정도 길이로 해서 또 끝에까지 닿을 정도의 여유 공간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이것을 긴 줄을 뒤로 뺍니다. 뒤로 싹 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자 보이시나요? 한 줄이 감겨서 딱 잡고 있죠. 그냥 잡은 상태에서 이 짧은 줄을 뒤로 당겨 빼고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긴 줄을 한 바퀴를 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짧은 줄을 위쪽으로 당겨서 얹으면서 잡으면서 긴 줄을 이렇게 다시 한 바퀴를 또 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시죠. 계속 감고 당기고 감고 뒤로 당겨주고 다시 감고 당겨주고 앞으로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여기 이제 끝까지 쭉 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한 줄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두 줄씩 가지고 색을 하나는 기본 베이직으로 그리고 하나는 포인트로 해서 스티치가 들어가듯이 하는 것인데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한 줄로 스티치가 들어갔죠. 근데 한 가지 색상이라 표시가 안 났죠. 근데 이제 두 줄로 해서 두 가지 색상이 이 스티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이 포인트 스티치가 들어갈 것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여유 있게 이 뒤에 소지거리까지 다 닿을 수 있게끔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잡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긴 줄을 뒤로 빼서 이렇게 놓으면은 자 보시면은 줄이 이제 이렇게 묶여가지고 잡혀있죠. 잡혀있는 줄을 가지런하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은 왼쪽으로 가게 그리고 한 줄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렇게 줄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줄이 나오면 이제 한 줄만 뒤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그대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 네, 손가락이 쥐가 날 것 같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 줄을 뒤로 잡아 당기고 그리고 딱 잡아 당긴 줄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자,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지그재그로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잡아 당겼다가 뒤로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버텨준 다음에 반대쪽 줄을 이제 위쪽으로 잡아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줄을 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이죠. 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바둑판 같은 체스판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잡아 당겨주면서 계속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모양이 절대 예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색상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상을 조합할 때도 지금 골드와 실버의 조합이었죠. 근데 지금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블랙에 레드도 이쁘고요. 그리고 핑크에 화이트도 굉장히 예쁩니다. 마치 딸기우유 같은 느낌이죠. 핑크하고 화이트하고 섞어놓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네, 보석이 박힌 듯한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완성을 지어볼까요?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반듯한 구역을 지나서 환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왔죠. 환이 있는 곳까지도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서 환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당겨주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환이 갔기 때문에 환 쪽의 위치에서는 조금 더 안쪽은 좁게 들어가고 바깥쪽은 좀 넓게 들어가지거든요. 여기서는 잡아 당겨주는 걸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쪽에서 틈이 생기면서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위를 잡을 때도 지금 제가 잡은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위가 다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해서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가위가 열릴 확률이 있고 잡았을 때 안정적이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친 상태 그대로 가위를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고지가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소지거리 쪽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소지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올라탈지 아니면 이 뒤쪽으로 해서 넘어갈지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넘어갈 거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요것과 이 남은 줄과 상관없이 돌리면서 끝에서 이 끝부분에서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지거리 쪽으로 가겠다. 네, 기본적으로 소지거리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소지거리까지 가기 위해서 소지거리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죠. 자,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 위치로 또 이렇게 돌리고 소지거리 부분은 되도록이면 끝부분까지 해주시는 게 걸어주는 손 부분이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마무리는 이렇게 잡아서 이 끝부분에 있는 걸 이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 쏙 넣어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부분을 요걸로만 해주면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집에 있는 벤치나 이런 공구들은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은 1, 2,000원이면 팝니다. 이걸 가지고 잡아 당겨주시고 여기 부분도 잡아 당겨주고 이 뒤에도 싹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면 여기 꽉 잡고 있죠. 하지만 손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걸로만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시고 요 부분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약간씩 요거 연장으로 조금씩 밀어주시면서 좀 정렬을 좀 시켜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조금씩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카타칼 있죠? 카타칼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 손톱깎이보다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손톱깎이도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칼로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싹 잘라지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가위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바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톱깎이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면 이렇게 끊어지죠. 이렇게 최대한 바짝 된 걸로 해주시면 이렇게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그 어느 위치가 잘렸는지 잘 안 보일 정도로.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가요? 아주 예쁘게 가게 퀄리티가 달라졌죠. 마치 가죽 점퍼를 입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뭐 순간접 잡지입니다. 이 순간접 잡지를 너무 많이 뿌리셔도 안 되고 딱 한 방울만 살짝 여기에 살짝 이렇게 한 방울 정도만, 그리고 반대쪽 이음에도 여기도 한 방울 이렇게 살짝 묻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한 방울, 여기도 살짝 한 방울 이렇게만 딱 묻혀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서 바람을 불어주면 이제 굽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